첫 번째로 고구마순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고구마순 3줌을 먹기 좋게 5에서 6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모든 고구마순은 껍질을 까서 사용했어요. 청양 홍고추 2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대파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고구마순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골고루 어우러지게 볶아주세요. 골고루 어우러졌으면 멸치육수 1컵 반, 국간장 1스푼, 소금 반스푼, 들깨가루 5스푼, 맵쌀가루 1스푼 반을 넣고 5분 정도 볶아주세요.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추가 간을 해주세요. 저는 소금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참기름 반스푼, 청양고추, 대파,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고구마순 볶음이 완성입니다. 아삭한 식감에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한 맛까지 더해진 제철 반찬이에요. 먼저 끓는 물에 천일염 1스푼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껍질을 벗긴 고구마 줄기를 넣고 고구마 줄기가 전부 잠길 수 있게 위아래를 한 번씩 뒤집어가며 1분 정도 데쳐주세요. 한 번 데쳐주면 고구마 줄기의 식감이 훨씬 아삭하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고구마 줄기를 구입할 때는 껍질이 붉은빛이 도는 것으로 구입하고 두께도 두툼한 걸로 사야 만들었을 때 맛도 좋고 식감도 훨씬 좋아요. 화면처럼 고구마 줄기를 구부렸을 때 부러지지 않고 잘 휘어지는 정도가 알맞게 잘 데쳐진 거예요. 데친 고구마순은 열기에 더 이상 익지 않게 바로 찬물에 담궈주세요. 데친 고구마 줄기는 사이사이에 흙이 잘 떨어져 나가도록 살살 비벼가면서 찬물에 2번 정도 헹궈낸 뒤 물기를 최대한 쫙 빼놔주세요. 데치기 전에 먼저 씻어내면 줄기가 뚝뚝 끊어지지만 데치고 나서 흙을 씻어내주면 끊어지지도 않고 훨씬 더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줄기는 먹기 좋게 3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사과 1개, 양파 1개 반, 홍고추 12개, 청양고추 5개, 생강 2토를 갈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사과와 양파, 홍고추는 큰 사이즈, 청양고추는 중간 사이즈, 생강은 엄지손가락의 1마디 크기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 깐마늘 2컵과 눌러 담은 새우젓 1컵, 밥 크기 3스푼을 함께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이제 김치에 들어갈 고명을 잘라볼게요. 500원 동전 크기의 부추 1줌을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당근 3분의 2개를 얇게 어슷 뒤 다시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얇게 채 썰어줘야 버무렸을 때 재료들과 함께 섞여서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대파 1개 반을 짧게 어슷 썰게 해주세요. 볼에 가른 양념과 고춧가루 2컵 반, 멸치액젓 3분의 1컵, 설탕 3스푼, 미원 2분의 1티스푼, 유슈가 2분의 1티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멸치액젓은 3분의 1컵은 조금 넘지만 반컵은 조금 안되는 정도의 양을 넣어줬어요. 다 섞고 나서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양념에 추가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설탕 1스푼과 천일염 1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넓은 볼에 물기를 뺀 고구마 줄기와 당근, 대파, 부추를 넣고 가볍게 한번 뒤적여주세요. 그 다음 양념장을 반 정도 덜어준 뒤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양념장은 처음부터 다 넣어버리면 나중에 양념떡이 돼버려서 보기에도 부담스럽고 먹기에도 부담스러울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 적정량을 먼저 넣고 버무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해서 버무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은 양념장은 냉동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간단하게 겉절이를 버무려서 먹어도 좋아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추가 간을 해주세요. 고구마 줄기에 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념의 간을 따로 맞춰주고 다 버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천일염으로 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양념을 처음부터 세게 해버리면 나중에 양념이 남았을 때 처리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구마 줄기김치가 완성입니다. 연하고 아삭아삭해서 한 움큼을 집어먹어도 전혀 질기지 않아요. 요새 입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거 먹고 입맛이 확 돌아버렸네요. 고구마순 감자탕을 만들어 볼게요. 건 고구마순을 센 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준 뒤 물을 갈아가며 하루 정도 충분히 불려놔주세요. 감자뼈 2.5kg를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궈 핏물을 뺀 뒤 2번 정도 헹궈 씻어내주세요. 큰 사이즈 기준의 감자 3개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양파 1개 반을 1cm 정도 두께로 도톰하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 1개 반과 청양고추 4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냄비에 묵은지 반포기와 물 1리터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20분) 뒤 다시마 1장, 불린 고구마순 1줌 반, 감자, 돼지뼈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물 2리터, 고추장 1스푼, 된장 반스푼, 진간장 2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스푼, 고추씨가루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뚜껑을 닫고 1시간 동안 푹 끓여주세요. 1시간 뒤 양파, 청양고추, 들깨가루 5스푼, 고춧가루 1스푼 반, 천일염 3분의 1스푼, 후추 3분의 1스푼, 소주 3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5분에서 10분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고구마순 감자탕이 완성입니다. 야들야들한 고기와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의 고구마순의 궁합이 너무 좋아요.
다슬기는 바락바락 문대가면서 구정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주고, 다 씻은 다슬기는 물을 방방하게 받은 뒤 바람 구멍을 남기고 뚜껑을 덮어 2시간 정도 해감을 시켜주세요. 냄비에 물과 된장, 생강 조금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해감이 된 다슬기를 넣고 다시 끓어오를 때까지 삶아주세요. 다 삶은 다슬기는 건져낸 뒤 물기를 빼주고 된장국과 쌈장을 만들 다슬기를 따로 빼놔주세요. 대파와 양파, 청양고추는 각 크기에 따라 알맞게 칼집을 넣은 뒤 쫑쫑 썰어주세요. 칼집을 넣은 뒤 쫑쫑 썰어주면 굳이 힘들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주 구비되어 있는 양파, 대파는 금액에 따로 넣진 않았어요. 청양고추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청양고추 요리가 있어서 금액에 포함시켰어요. 다슬기는 이쑤시개를 이용해 돌려가면서 내용물을 전부 빼내주세요. 볼에 다진 재료와 다슬기를 넣은 뒤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매실액, 들기름, 올리고당, 통깨를 넣고 다슬기가 으깨지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전 여름엔 다슬기 요리를 꼭 해서 먹는 편이에요. 이때가 아니면 못 먹기도 하고 간에도 굉장히 좋아서 잘 챙겨 먹어요. 전자레인지용 찜기에 호박잎을 차곡차곡 넣은 뒤 5분 30초간 돌려주세요. 제가 사용한 호박잎이 굉장히 연해서 저 정도 돌려주는 게 딱 좋더라고요. 호박잎에 밥 가득 올리고 다슬기 쌈장 올려서 싸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다슬기랑 호박잎 넣은 된장국과 간단하게 오이를 묻혀서 먹었어요. 미니 단호박은 알맞게 잘라서 꼭다리와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잘라주고 양파, 감자, 두부, 호박잎도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고 청양고추와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저는 나가서 다슬기 요리를 먹으면 다슬기 흙냄새 같은 게 나서 잘 못 먹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리 된장과 생강을 좀 넣고 한번 삶아 사용하는 거라 저처럼 비위가 약한 분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멸치육수에 된장, 다진 마늘, 손질한 재료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15분간 더 끓여주고 15분 뒤 삶아놓은 다슬기, 두부, 청양고추, 대파, 소금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달달하게 씹히는 단호박과 하나씩 까먹는 다슬기가 너무 맛있는 저녁 한상이었어요. 남은 다슬기를 이용해 다슬기 장조림을 만들었어요. 생강은 얇게 채 썰어주고 마늘은 편 썰어 준비하고 청양고추는 어슷 썰고 대파도 길게 반으로 갈라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남은 다슬기와 물, 진간장, 소주, 설탕, 굴소스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20분간 졸여주고 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준비한 야채들을 넣고 1, 2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여러분, 다슬기 장조림은 꼭 해서 드셔보세요. 몸에도 굉장히 좋지만 쫄깃하고 단짭조름한 게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진짜 최고예요. 대파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갈라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와 청양홍고추 2개도 길게 반으로 갈라 쫑쫑 썰어주세요. 병어 2마리에 지느러미를 가위를 이용해 보기 좋게 잘라 정리해주세요. 병어는 제일 큰 사이즈를 사용했어요. 병어의 몸통에 2cm 정도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볼에 다진 야채, 고춧가루 2스푼, 고추씨가루 반스푼, 국간장 1스푼, 진간장 1스푼, 소주 2스푼, 새우젓 반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티스푼, 후추, 멸치육수 1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참기름 2스푼을 두른 뒤 병어를 올려 센 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병어가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양념장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 다음 멸치 육수 2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졸여주세요. 그러면 병어조림이 완성입니다. 탱글하고 부드러운 병어살 뚝 떼서 양념하고 같이 먹으면 밥 한 공기는 기본으로 뚝딱이에요. 다음은 병어 구이와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쪽파 2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홍고추 2분의 1개를 다져주세요. 화면처럼 칼집을 넣고 자르게 되면 굳이 많이 다질 필요가 없어요. 참고하세요. 당근 조금도 다져주세요. 다진 야채, 다진 마늘 2분의 1, 간장 4, 매실액 1, 고춧가루 2분의 1, 소주 1, 통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병어를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이 피망팬을 사용하니까 육즙이 살아있고 조리할 때 연기나 냄새가 덜 나서 너무 좋아요. 생선 한번 굽고 나면 환기지옥이라 잘 안 먹게 됐었는데 아주 꿀템이에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병어 위에 양념장까지 예쁘게 뿌려주면 병어 구이가 완성입니다. 병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살 발라먹기가 편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감자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감자 5개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다 자른 감자는 물에 10분 정도 담궈 놓은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당근 2분의 1개도 감자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 1스푼을 둘러주세요. 그 다음 감자와 당근,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3분간 볶아주세요. 물 2컵 반, 진간장 반컵,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물엿 2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30분간 졸여주세요. 30분 뒤 청양고추, 참기름 반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청양고추는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감자조림이 완성입니다. 막 만든 감자조림을 흰 쌀밥에 슥슥 으깨서 먹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이에요. 감자 어묵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감자 2개를 0.2cm 정도 두께로 통썰기 한 뒤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채 썬 감자는 물에 10분 정도 담궈 놓고 10분 뒤 물기는 충분히 빼놔주세요. 사과 거묵 내장도 감자와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오이고추 3개를 길게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오이고추를 어슷썰기로 길게 채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감자와 소금 3분의 2티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3분간 볶아주세요. 그 다음 어묵과 물 반컵, 굴소스 반스푼, 올리고당 1스푼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조리듯이 볶아주세요.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오이고추를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더 볶아주세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스푼, 후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감자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어묵이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면서 오이고추의 향이 은근하게 도는 게 너무 매력. 냄비에 알감자 600g과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더 삶아 감자를 푹 익혀주세요. 통마늘 10개를 편썰고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를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마늘과 알감자를 넣고 마늘이 노릇해질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마늘이 노릇해졌으면 물 1컵 반과 진간장 반컵, 물엿 3분의 1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조리는 중간중간 밑이 타지 않게 한 번씩 뒤적여주세요. 20분 뒤 설탕 1스푼을 넣고 한번 골고루 뒤적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알감자 조림이 완성입니다. 껍질은 쫀득쫀득하고 안은 양념이 쏙 배어든 포슬포슬한 식감과 맛이 너무 좋아요. 먼저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 2리터와 멸치 한 줌, 황태 껍질 반 줌, 다시마 한 장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더 끓인 뒤 건더기는 건져내주세요. 감자 3개를 반으로 자른 뒤 0.3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손질한 감자를 물에 10분 정도 담궈 전분기를 제거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와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육수에 감자, 새우젓 반 스푼, 양파, 소주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중약불로 줄여 약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15분 뒤 청양고추, 대파, 천일염 1티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하얀 감자국이 완성입니다. 국물이 맑으면서도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요. 토마토 계란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방울토마토 7개를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계란 3개를 깨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1티스푼과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은 뒤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 계란이 익기 시작하면 사이 간격을 멀리 두고 볶아줘야 계란이 큼직하게 나와요. 계란이 3분의 2 정도 익으면 토마토를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 초록 부분 조금을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토마토 계란볶음이 완성입니다. 토마토는 그냥은 잘 안 먹어지는데 계란과 함께 볶아 먹으니 개눈 감치듯 사라지네요. 부추 한 줌을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쪽파 5개도 비슷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홍고추 1개도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부추,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3분의 2 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부추가 반 정도 익으면 부추를 한쪽으로 몰아놓은 뒤 계란 2개를 풀어 대충 휘저어 섞어주세요. 계란이 대충 섞였으면 계란이 익을 때까지 부추와 계란을 함께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홍고추, 참기름 반 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부추 계란볶음이 완성입니다. 부추 사이사이에 계란이 붙어 더욱 고소하면서 일반 부추볶음보다 부추가 훨씬 도라지 나물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깐 도라지 600g과 천일염 1스푼,
설탕 1스푼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 천일염과 설탕이 녹을 때까지 바락바락 주물러주면 도라지의 쓴맛도 빠지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요. 도라지는 물에 2번 정도 문질러가면서 씻어내준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물기를 뺀 도라지와 다진 마늘 1스푼,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중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물 3분의 1컵을 넣고 가볍게 한번 뒤적여주세요. 그 다음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5분간 졸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라지가 촉촉하면서 달달한 맛도 더 진하게 올라와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1스푼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오이 1개를 길게 4등분으로 자른 뒤 칼로 오이의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저희 집은 명절에 절대 빼놓지 않고 만드는 반찬 중 하나가 이 도라지 초무침이에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 3분의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유슈가 3분의 1티스푼을 넣고 버무려 30분간 절여주고 다 절인 오이는 물기만 빼서 준비해놔주세요. 볼에 깐 도라지 500g과 천일염 1스푼, 설탕 1스푼을 넣고 천일염과 설탕이 녹을 때까지 벅벅 문질러주세요. 이 과정에서 도라지의 쓰고 아린 맛도 빠지면서 도라지도 부드러워져요. 겨울 도라지는 영양이 더 풍부해지고 몸에도 좋아서 이것저것 요리를 다양하게 해먹고 있어요. 일부는 말려서 대추 넣고 겨울에 차를 끓여 먹어요. 도라지는 물에 2번 정도 벅벅 문질러가며 헹궈내준 뒤 물기를 충분히 빼놔주세요. 도라지를 먹기 좋게 3등분 정도로 잘라주세요. 양파 반개를 얇게 채 썰고 대파 4분의 1개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고추장 크게 2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진간장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반,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유슈가 4분의 1티스푼, 미원 4분의 1티스푼, 세배식초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세배식초를 쓰는 게 맛이 제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원과 유슈가는 넣으면 훨씬 맛이 좋아지지만 좀 꺼려지는 분들은 생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준비한 재료들을 전부 넣고 골고루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다 묻히고 나서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들기름 1티스푼, 통깨를 넣고 마저 골고루 묻혀주세요. 저는 소금 3분의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도라지 초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의 도라지 초무침만 있으면 명절의 느끼함은 전혀 느낄 수 없어요. 도라지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 1리터에 소금 3분의 1스푼과 도라지 500g을 넣고 센 불에서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도라지 데친 물은 양념으로 함께 사용할 거라 도라지를 건져내고 물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팬에 데친 도라지, 물엿 1컵 반, 도라지 데친 물 2컵 반, 소주 4분의 1컵, 진간장 3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그대로 센 불에서 10분간 더 끓여주세요. 10분 뒤 중약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자작하게 졸여주세요. 양념이 자작하게 졸아들었으면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매실액 반스푼, 참기름 2분의 1티스푼, 통깨를 넣고 2-3분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도라지 조림이 완성입니다. 바로 만들어서 먹으면 부드럽고 냉장고에 넣고 먹으면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노각 5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숟가락을 이용해 씨를 깨끗하게 긁어내주세요. 통에 천일염 1컵과 설탕 1컵을 골고루 깔아주세요. 그 위에 노각을 올린 뒤 다시 천일염 반컵, 설탕 반컵을 뿌려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 소주 2컵 반, 매실액 2컵, 물엿 4컵 반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다 됐으면 판판한 접시나 누름독을 이용해 뚜껑을 닫아 하루 정도 실온에 놔둬주세요. 다음날 노각을 위아래로 뒤적여준 뒤 실온에 놓고 6일 뒤 노각만 건져 냉장 보관해주세요. 그러면 노각 장아찌가 완성입니다. 노각 장아찌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노각 장아찌 2개를 얇게 채 썰어 주세요. 볼에 채 썬 노각 장아찌, 매실액 1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설탕 반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그러면 노각 장아찌 무침이 완성입니다. 청양고추를 채 썰어서 넣어주면 보기에도 좋고 훨씬 깔끔한 감칠맛이 나요. 노각 장아찌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노각 장아찌, 고추장 반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고추씨가루 3분의 1스푼, 매실액 반스푼, 올리고당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장아찌를 무치기 전에 썰고 나서 한번 먹어본 뒤 너무 짜다면 입맛에 맞게 찬물에 한두 번 정도 씻은 뒤 물기를 꼭 짜서 묻혀주세요. 그러면 노각 장아찌 고추장 무침이 완성입니다. 고기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으면 고기가 계속 들어가는 돼지 현상이 일어나요.